우리 동네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인천길 탐방. 무심코 지나쳤던 내고장의 소중함은 물론 우리 주변의 자연이 품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간. 세계는 아까 도심 속 힘차게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떠나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저새가 들려주는 자연 생태 이야기까지. 되게 찔기다니까.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 만족 인천길 탐방.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의 자연과 생태. 지금 시작합니다. 남동구와 연수구 사이를 흐르는 승기천은 도심을 관통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하천 중의 하나입니다. 인천 수봉산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가는 승기천은 길이만도 약 10km에 달하는데요. 바로 이곳 승기천이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 생태학습은 물론이고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인천길 탐방을 함께할 주인공인 연수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유익함을 더해줄 해설사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탐방길 탐방해설사 한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함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출발해서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갈 거거든요. 근데 혹시 화장실 안 다녀오신 분? 지금 갔다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코스가 화장실이 1도 없는 코스를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학생들은 평소에도 환경을 비롯한 자연 생태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데요. 저희 동아리는 도시생태 탐구반이라고 해서 도시와 이제 생태를 엮어서 같이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환경에 대해 관심도 많고 요즘 이슈되는 게 가장 환경이기도 해서 관심이 있어서 고르게 됐습니다.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고 자연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들. 예, 그럼 저희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생태 탐구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길 탐방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승기천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승기천으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서자마자 걷기 좋은 숲길이 나타납니다. 사방이 온통 푸른 나무로 둘러싸여 걷기만 해도 기분이 맑아지는데요. 얘네는 몇 개일까? 그중 소나무 한 그루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나뭇가지가 아닌 기둥 곳곳에 솔잎이 무성하게 솟아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나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소나무는 옆에 나오는 이런 이파리가 없어요. 근데 리키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 나무 기둥 옆으로도 이렇게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일본 소나무인지 한국 소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잎의 개수만으로도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줄기 붙어 있는 아이들 혹시 소나무는 이 이파리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아세요? 2개? 3개? 자,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 2개짜리는 우리나라 소나무, 이 3개짜리는 일본에서 건너온 리키다 소나무. 근데 이게 5개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5개짜리는 뭘까요? 소나무랑 닮았어. 잣나무. 그래서 스트로브 잣나무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가 이곳에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 나무는 잣나무구나, 이 나무는 뭐 전나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건 소나무 아니야? 아, 근데 성찬이 안 될 것 같다. 3개, 5개네. 3개네. 진짜 3개네. 이런 거 보셨어요? 니혼고? 잎이 3개면 외래종 소나무. 이젠 잎의 개수만 봐도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겠죠? 자연을 누비며 걷는 인천길 탐방.
숲이 주는 여유로움을 느끼며 친구들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승기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맑은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지만 과거엔 아무도 찾지 않던 곳이라는데요. 여기도 옛날에는 황폐한 상태여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오염되고 막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곳이었어요. 1980년대 생활하수 및 공장의 폐수로 인해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승기천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할 만큼 악취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곳을 이제 정화를 하고 펌프를 설치를 하고 하수를 이제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책하러도 오시고 하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저어새가 발견이 되면서부터 더 이제 환경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고 그리고 생태 보호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하천이 다시 살아나자 승기천의 생태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털을 잡은 흰뺨 검둥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이 휴식처가 된 승기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저어새도 무척 궁금한데요. 승기천을 따라 걷다 보니 기다란 붉은 철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95년까지 58년 동안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협괴 열차가 다니던 길로 크기가 작아 꼬마 열차라고도 불렸는데요. 철도 철길이 두 개가 지나가요. 근데 하나는 붉은색 철길로 지금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열차 길이가 이게 폭이 되게 좁아요. 사람을 태우는 열차는 아니었고 화물만 태우는 협괴 열차라는 것이 이쪽에 다녔었습니다. 협괴 열차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금을 일본으로 나르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승기천 옆 지금의 남동공단 자리가 과거엔 염전터였다네요. 그 수인선을 타고 수원에서 인천으로 염전에 소금을 날라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수탈을 해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긴 철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협괴 열차가 다니던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 폐염전이었던 곳을 재정비해 현재는 천일염이 만들어지는 과정 및 소금 만들기 등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학습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거 봤어요, 혹시? 백로랑 오리랑 콜. 뿐만 아니라 염전 근처에 자리한 생태공원에서는 도심에서 보기 힘든 식물은 물론 습지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도 한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살아있는 갯벌의 상태. 이곳에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생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걷기만 해도 저절로 자연 공부가 되는 인천길 탐방. 혹시 여기 와서 잠깐만 보실래요? 친구들? 아무나 와봐요. 여기 이과반이라면서요. 여기 옆에 보면 동그랗게 돌기처럼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파리에. 요거 뭔지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열매. 이게 꿀이 나오는 꿀샘이래요. 예, 이게 꿀샘이래요. 그래갖고 상위에 있는 벌레들을 꼬이게 해서 해충이 못 오게 나무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꿀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꿀샘이 신기한지 한참 동안이나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요. 여기 있구나. 여기 보고. 요게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동식물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신비한 자연의 섭리.
그래서 이파리가 좀 크면 승기천의 모든 곳이 살아있는 자연생태 학습장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뭐게요? 버드나무로 약 만드는 거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아스피린이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배웠어요. 아스피린을 만드는 게 이 버드나무죠. 그래갖고 혹시 이게 제약회사 마크 아세요? 마크가 자체가 이 버드나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왜 버드나무가 제약회사의 마크일까 이랬더니 이걸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 무심코 지나친 나무 한 그루.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풀 하나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산책로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자, 여기가 물가잖아요. 물가에 있는 애는 억새일까요? 갈대일까요? 풀들이 이제 지구 탐험을 나간 거예요. 아, 나 정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어. 그래갖고 애들이 막 출발을 했는데 한 명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산 중턱에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쓰러졌대요. 얘 뭐겠어요? 억새. 야,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해서 안 돼. 갈 때까지 가볼 거야. 그래서 갔더니 가면 뭐가 나와요? 지구는 둥그니까 바다가 나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때까지 가니까 물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은 애들이 갈대. 그래서 물가에 나는 애들은 주로 갈대이고 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들이 억새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닷가는 그래서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막 산발해 있는 모양 같은 거, 그런 거 갈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덕분에 갈대와 억새의 구별 방법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걷다 보니 저절로 휴식이 되는 기분인데요.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걸었으니 승기천의 중간쯤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원인제는 인천 이씨 시조인 이허겸의 묘가 있는 곳으로 과거 인천 이씨들의 후손들이 모이던 장소인데요. 세월의 깊은 빛깔이 묻어나는 이 가옥은 2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이씨 있으세요? 이씨, 경주 이씨 혹시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인천 이씨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인천 이씨의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인천 이씨를 귀족 반열에 올린 중시조 이허겸의 묘. 중시조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성씨의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 있는 묘는 옛날에 있던 묘 그대로이고요. 건물은 신기마을에 있던 것을 해체해서 다시 가져온 곳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지붕의 건물은 당시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증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전국 각지에서 후손들이 인천으로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잠을 잤어야 되는데 그때 자던 곳이 이 원인제라는 곳입니다. 원인제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승기천을 걸어봅니다. 이번엔 들꽃이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저 꽃 이름 아는 사람? 민들레. 자, 민들레 나왔어요. 저 꽃 이름 아는 사람? 혹시 아침에 계란 부쳐 먹고 나온 친구 없어요? 네? 계란 노른자랑 이렇게 흰자를 닮았다고 해서 계란꽃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이름은 원래 망초라고 하고요. 원래 우리나라 이제 고유 식물은 아니고 주로 얘가 이제 철도가 생기던 무렵,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 수탈의 역사와 비슷한데요. 그때 망초가 엄청 많이 퍼졌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는 거는 그때 철도를 짓기 위해서 외국에서 목재를 들여올 때 목재 안에 이 씨앗이 같이 묻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철도길을 타고 망초가 전국으로 퍼진 거죠. 그래서 철도랑 이렇게 개설되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얘 이름이 망초인데 그 당시에도 개를 붙였나 봐요. 그래서 개망초.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래서 대망초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뭐 외래종이기는 한데 환경을 해치거나 그러는 꽃은 아니래요. 길에 핀 들꽃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 인천길 탐방길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새로움을 또 하나 배웁니다. 저희 눈앞에 다리 보이죠? 다리 건너갖고 올라가서 조금 들어가면 탐조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탐조대에서 망원경 갖고 오신 분들은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저어새가 와 있는 시기여갖고 찾으면 보입니다. 네. 어느덧 승기천의 끝자락에 다다른 학생들. 기다리던 저어새를 만날 시간인데요. 남동 유수지에 있는 2개의 인공섬에 저어새가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 유수지에서 저어새가 처음 발견된 건 2009년 무렵이라는데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저어새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어새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탐조대를 찾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탐조대에서 보실게요. 남동 유수지 근처에는 저어새를 비롯한 여러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가 마련돼 있는데요. 해마다 남동 유수지를 찾아오는 반가운 저어새. 과연 가까이에서 본 저어새는 어떤 모습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어새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에 2,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인데요. 가을에는 남동 유수지를 떠나 중국 대만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리를 이리저리 저으며 먹이를 찾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저어새. 신기한 저어새의 모습에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네요. 저어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처음에는 그냥 일반 새처럼 생겼다 했는데 보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매년 봄이 되면 남동 유수지에 찾아와 둥지를 틀고 산란을 준비하는 저어새. 하지만 최근 저어새의 보금자리가 누군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답니다. 중간에 인공섬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뭐가 올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저새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이 아까 봤죠. 새가 이렇게 아무리 다리가 길어도 거기 걸어 다닐 정도로 물이 깊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구리들이 건너가서 알을 먹는 거예요. 너구리의 습격으로 저어새 알이 폐사하는가 하면 지난 6월엔 새끼 6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개체가 굉장히 많이 줄고 보호하기가 힘들어서 전기 펜스를 쳤는데도 효과를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너구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구리들 생태계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지금 너구리와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또 소중한 자연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생생한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생태 탐구반이니까 나무 같은 것도 심을 수 있고 가면서 쓰레기 같은 것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배우는 뭐 전기 아끼기라든지 분리수거를 잘한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예전에도 종종 활동을 했던 뭐 쓰레기 줍기라던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걸어보던 길이긴 한데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걸어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재미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지역을 같이 나눠본다는 게 참 좋은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 발견한 자연이 품은 소중한 이야기들. 앞으로 학생들이 지키고 갖고 나갈 내 고장 인천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보야 반대로 해. 이걸 빼고 반대로 봐야죠. 아니. 이래서